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쉽게 만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냉장고에 늘 하나쯤은 들어있는 채소. 바로 오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흔한 여름 채소 같지만 이 오이가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이는 성질은 차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갈증 해소와 노폐물 배출에는 탁월하죠. 그런데 이 장점이 다른 음식과 충돌하면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소화력이 예전만 못한 분들에겐 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오이는 음식 궁합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채소라는 점이에요. 같이 먹으면 영양소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약효가 2배, 3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이도 궁합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셈이죠. 실제로 의학적으로나 한방적으로나 오이와 이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기록된 조합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식탁의 선택이 건강을 해치느냐 살리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오이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혹시 모르게 오이의 좋은 성분을 다 날려버리는 조합을 지금까지 먹어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오히려 모르고도 몸에 좋은 조합을 실천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은정입니다. 저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건강 정보를 정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쳤던 오이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그냥 아무 음식과 먹어도 좋은 채소다라는 생각을 오늘 완전히 바꾸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내 몸에 더 큰 힘이 되는지 또 어떤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오이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제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가 왜 건강에 좋은 채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수분 보충에 좋다 정도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오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독특한 성질과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1. 수분과 전해질 보충. 오이의 95% 이상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칼륨과 같은 전해질을 포함한 수분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오이는 전해질과 함께 들어와서 수분이 몸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여름 땀을 많이 흘린 뒤 오이를 먹으면 갈증 해소가 훨씬 잘 되고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혈압 조절 효과. 칼륨이 풍부하다는 건 혈압 관리에도 좋다는 뜻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죠. 이때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 실제로 혈압 수치가 안정됐다는 사례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3. 항산화와 노화지연.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 억제 가능성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암을 막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늦추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까지 더해져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소화와 장 건강. 오이는 수분이 많아 음식물이 장을 지나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또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이를 꾸준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장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5.
체온 조절과 염증 완화. 한방에서는 오이를 열을 내리는 채소라고 표현합니다. 속이 답답하고 갈증이 심할 때 오이를 먹으면 곧바로 시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항염 작용이 있어 피부가 붓거나 관절이 욱신거릴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열날 땐 오이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6. 눈 건강. 덜 알려진 부분이지만 오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많은 백내장, 황반변성 예방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스트레스 완화 효과. 오이는 향이 은은합니다. 실제로 오이를 자를 때 나는 향이 뇌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시험 기간 동안 오이 향을 맡은 학생들의 불안 지수가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오이를 먹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까지 주는 거죠. 저는 늘 여름철이면 더위에 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딸의 권유로 하루에 오이 1개씩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다리가 덜 붓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며 오이를 계속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오이는 단순히 시원한 여름 채소가 아니라 혈압 조절, 항산화, 장 건강, 체온 조절, 눈 건강, 심리 안정까지 두루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오이 자체의 장점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오이가 가진 이 장점들이 다른 음식과 부딪히면 약효가 사라지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 즉 최악의 궁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당근입니다. 여러분, 오이와 당근 조합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샐러드, 주스, 반찬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조합이죠. 특히 색감이 예쁘고 맛도 상큼해서 이건 건강식이겠다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당근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린다는 사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건강을 챙기려 샐러드로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셨는데 정작 비타민C는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특히 비타민C는 항산화,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린다면 섭취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 주스를 갈아 마셨습니다. 저희 단골 레시피는 오이와 당근에 사과를 같이 넣는 것이었죠. 보기에도 색깔이 예쁘고 맛도 달콤하고 시원해서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이 이 주스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 오후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과가 문제인가 싶어서 레시피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건강 강좌를 듣던 중 강사가 오이와 당근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한다는 설명을 했고 그제야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로는 주스 레시피를 오이랑 사과 또는 당근과 오렌지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속이 훨씬 편해졌고 남편도 요즘은 예전보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다고만 생각했던 음식 조합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한다니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지금은 음식을 먹을 때도 궁합이란 걸 꼭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 수육, 제육볶음 같은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 요리에 오이 무침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 밥상에서는 아주 흔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위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여기에 기름진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위가 한층 더 냉해져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심한 경우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초대해 수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육에는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오이무침이었죠. 수육의 오이무침은 상큼하고 느끼함을 잡아줘서 딱이다라는 생각에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가고 나면 하나같이 속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진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점점 잘 안 되고 모임 이후 며칠간 속이 답답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이와 돼지고기의 조합은 위를 차갑게 해 소화에 부담을 준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다음 모임에 오이무침 대신 배추 겉절이와 마늘장아찌를 곁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과 지인들이 하나같이 이번에는 속이 훨씬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오이무침을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걸 완전히 끊었습니다. 맛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모두의 건강을 생각해 음식을 내놓습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오이는 속을 차갑게 하고 매운 음식은 위를 뜨겁게 자극합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가면 위장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큰한 찌개에 오이를 곁들이는 조합, 흔히들 드시죠? 겉으로 보기엔 잘 어울려 보이지만 위장 입장에서는 찬 기운과 뜨거운 자극이 동시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새우와 게, 이런 해산물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오이 역시 차갑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나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원래 냉한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날은 시원한 새우찜과 오이 무침이 함께 나온 자리였습니다. 맛있게 먹고 맥주까지 곁들였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배가 콕콕 쑤시고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에 또 비슷한 조합을 먹었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이와 해산물의 찬 성질이 겹쳐 위장이 크게 부담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임에서 오이가 해산물과 함께 나오면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독이 되는 조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지막은 탄산음료입니다. 오이는 위를 차갑게 만들고 탄산음료는 위에 가스를 잔뜩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과 복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오이와 당근은 비타민C 파괴, 오이와 돼지고기는 위 냉증으로 소화불량, 오이와 매운 음식은 위장 혼란으로 설사 유발, 오이와 해산물은 찬 성질이 중첩되어 배탈이 남, 오이와 탄산음료는 가스와 복통 유발.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던 조합은 없으신가요? 무심코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여러분의 건강을 2배로 챙겨주는 음식들이니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오이는 찬 성질이 강한 채소인데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균형을 맞추면서 위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오이의 수분과 섬유질이 장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마늘이 세균을 억제해주면 장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 되는 것이죠. 한국 전통 반찬 중에 오이 소박이나 오이 무침에 마늘이 꼭 들어가는 것도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수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워낙 오랜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이 직접 담근 마늘장아찌 소량과 오이 무침을 매일 밥상에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짜고 톡 쏘는 맛이 싫다며 투덜거렸지만 부인의 권유로 꾸준히 먹게 되었죠. 3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늘 혈압 수치가 150 이상이던 제가 병원에서 측정했을 때 130대까지 내려간 겁니다. 의사도 약만으로는 이런 변화가 나오기 어렵다며 식습관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오이와 마늘을 최고의 보약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보다 오이와 마늘이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줄이고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지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오이는 수분과 섬유질은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반면 두부는 소화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 시니어분들에게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 오이와 두부를 곁들인 샐러드나 냉국은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영양을 고르게 공급합니다. 단백질과 수분의 균형, 이게 바로 두부와 오이가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입니다. 저는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로 피부 트러블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오이랑 두부 샐러드를 점심 도시락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합이 맛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상큼한 오이와 부드러운 두부가 의외로 잘 어울려 금세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피부였습니다. 늘 뾰루지가 올라오던 턱 주변이 한결 깨끗해지고 화장도 훨씬 잘 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 더부룩하던 증상이 줄어들고 오후에 졸음이 줄면서 업무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 3회 이상 이 샐러드를 먹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제에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이랑 두부만 꾸준히 먹어도 몸이 훨씬 건강해진 걸 느낍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궁합이에요. 세 번째는 현미밥과 해조류입니다. 오이는 가볍지만 속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나 잡곡밥을 곁들이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권장됩니다. 잡곡의 복합 탄수화물과 해조류의 요오드, 그리고 오이의 수분과 섬유질이 만나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트리플 조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여기에 오이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더해지면 장 운동이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과 피부 개선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여름철 간단한 간식으로 오이 요거트 샐러드를 꾸준히 먹으면 속은 가볍고 피부는 맑아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오이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마늘, 두부, 현미밥, 해조류, 요거트와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과는 정반대로 이 조합들은 오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같은 오이라도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몸에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가장 흔히 먹는 채소, 오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는 채소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오이를 조금 다르게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음식은 늘 궁합이 중요합니다. 오이를 무심코 반찬으로 내놓지 마세요.
상큼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아무 음식에나 곁들이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똑같은 오이 반찬이라도 돼지고기 대신 두부와 곁들였을 때 몸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오이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오이랑 돼지고기를 함께 먹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 혹은 오이와 해산물을 같이 먹고 배탈이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반대로 오이를 요거트나 두부와 함께 드시고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혈압이 안정됐다거나 소화가 잘 됐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경험담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건강 정보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